치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치약의 진실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영어로 toothpaste, dentifrice. 좀 웃긴 말 같지만 직역이 좀 더 사실적인 치약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한자 언어권만 치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문제는 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치약은 세수할 때 쓰는 비누 같은 겁니다. 비누 왜 쓰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매연도 맡고 먼지도 끼고, 그거랑 똑같아요. 치아에 낀 음식물 찌꺼기들 혹은 오물을 깨끗이 닦으려고 쓰는 거죠. 그런데 물로만 세수하면 안 되나요? 치아는 됩니다. 칫솔질을 하는 이유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태와 세균을 줄이는 일입니다. 칫솔질만 정확하게 하면 물로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진 않죠. 기름진 음식도 먹고 안 가리고 다 드시잖아요. 얼굴에 있는 개기름, 이런 거, 비누에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거품 나는 성분이 피부에서 나는 기름을 녹이기 때문에 치약에 계면활성제를 넣어 닦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세치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더 잘 닦으려고 사용하는 거죠. 치약을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씁니다. 치약은 성분이 중요한데 치약이 약은 아니지만 잘 고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요. 그건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 고체 치약, 잇몸 치약, 미백 치약, 어린이 치약, 항암 치약, 맛있는 치약, 치석케어 치약. 치약이 너무 많아. 치약의 선택 기준,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 이 영상으로 싹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고체 치약 웃고 갑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치약 안 써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그랬죠. 그런데 치약에도 좋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능성 치약이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불소와 시린니 기능성 제품들입니다. 일단 고불소 치약을 쓰셔야 됩니다. 아이가 물을 가글가글해서 뱉을 수만 있게 된다면 보통 6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조건 1450ppm 고불소 치약을 추천합니다. 덴티피디아 초기 영상에 아이들의 골든타임은 15세까지라고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 어린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꼭 봐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치과 갈 일 없게 만들어 드릴 비밀을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가끔 치약 광고를 보면 불소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은 해골바가지 같은 표시하는 선전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추천을 할까요? 불소는 독이 맞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과량 섭취하면이에요. 과량 섭취하려면 치약 2통 먹어야 돼. 또 어린아이들처럼 치약을 뱉지 못하고 삼키면 치아 형성 과정에서 반상치 같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치아가 얼룩덜룩 흰색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치과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고불소 치약을 권장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1450ppm 치약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충치 예방 목적과 치아 표면 손상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제광화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고불소가 시린니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약을 써야 한다면 고불소 1450ppm 기억하세요. 시린니는 치아 표면 범랑질이나 치아 뿌리 쪽에 있는 배각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이제 미세관인 상하세관이 드러나면서 시린니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약에 있는 거친 연마제가 치아를 갈아내거나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작은 구멍이 열리게 되고 저 구멍에 바람이 불거나 칫솔이 닿으면 시린 거예요. 치아가 갈려서 생긴 이 시림은 치과에서 이를 떼우거나 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이 시림이 발생할 수 있고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더 문제는 한두 치아에서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섭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일단 가늘고 고운 연마제가 있는 치약을 쓰고 상하세관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의
치약을 사용하면 이시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치약을 쓰실 때 다들 어느 정도 쓰세요? 치약 진짜 많이 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게 치약 회사 광고 때문인데요. 치약을 많이 짜면 거품이 빨리 생기고 거품이 나면 사람들이 양치를 끝내버려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양치 시간이 45초라고 합니다. 45초면 구석구석 다 닦을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치약을 많이 짜서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도 묻히면 안 돼요. 물 묻히면 거품이 더 빨리 나서 더 빨리 헹구게 됩니다. 치약은 진짜 콩알만큼만 쓰면 돼요. 그래서 큰 치약을 살 필요가 없어요. 치약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쓸 거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된 치약을 쓰세요. 안 쓰니만 못한 치약도 많습니다. 덴티피디아였습니다. 아니, 제가 올리브 갔는데 항상 라우릴 나트륨이 든 치약들이 있더라고요. 치약 잘못 쓰면 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치약들 다 가져오세요. 들어와. 치약은 계면활성제 때문에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면활성제 중에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황산 라우릴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양치하고 입안에 생기는 하얀 껍질, 허물 벗겨진 경험하신 분들 있죠? 그게 구강 점막이 탈락한 것인데 황산 라우릴 나트륨, 요놈이 주범입니다. 이게 가격이 싼데 거품이 잘 나서 대부분의 치약 회사들이 이걸 쓴다 보면 됩니다. 싸고 좋은 것 없는 것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아시죠? 나는 비싼 치약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빨리 다들 영상 멈춰 놓고 치약 들고 와서 성분표 보세요. 제가 얼마 전 올리브땡 가서 치약 성분표 봤는데 비싼 녀석들 중에 대부분 황산 라우릴 나트륨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코코넛 추출한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치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치약에서 봐야 할 게 연마제입니다. 연마제는 치아를 뽀득뽀득하게 닦아주는 알갱이 같은 것인데 너무 거칠고 센 연마제로 양치를 세게 하게 되면 치아가 갈려나가게 됩니다. 이시림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저렴한 치약에는 연마제가 거칠고 센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잘못하면 이가 다 갈려나가서 심지어 뺏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치약이랑 은박지 호일을 가져오세요. 아주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박지 호일에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가지고 문질러 보세요. 빛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 치아가 갈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분표를 보면 연마제가 치아 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혹은 수산화 인해석으로 되어 있는 함수 혹은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처럼 동글동글한 연마제 치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갖다 버리세요. 파라벤, 트리클로산, 벤조산 나트륨, 색소, CMIT, MIT. 예전에 치약 유해 성분으로 압류발 가능성 때문에 법 개정까지 일으켰던 녀석들입니다. 국내 치약들은 대부분 시정되어서 없어졌는데요. 직구로 구매하는 해외 치약들은 우리나라 법, 식약처 법을 피해가는 것이 있어서 해외 치약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다고 유명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치약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쓸 거면 치약을 구매하실 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나쁜 성분들 잘 피해서 꼭 사용하시고 내 치아는 소중하니까 좋은 성분으로 만든 좋은 치약을 잘 찾아서 쓰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